프린트 5번 해달라고? 5번이 뭐지? 5번? 프린트 5번은 그 각의 이등분선을 찾는 뭔가 그런 문제인데 제가 해보겠어요. (5번) 2x 플러스 y 빼기 3은 0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식을 구해주세요가 문제고 직선의 식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2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있잖아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래서 두 직선이 있으면 각이라는 게 생겨. 이쪽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을 지금 이등분하는 이런 직선의 식을 구해달라는 뭐 그런 말인 것 같고 당연히 이 노란색 직선식을 찾고 싶으면 직선이라는 건 x하고 y 관계식이다 보니까 얘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두고 이제 x하고 y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될 텐데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똑같다. 이걸로 이제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위해서 루트 한 다음에 그렇죠?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 절대값 x계수는 x좌표랑 곱하고 y계수는 y좌표랑 곱하고 상수는 그대로 요 점과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써보시면 똑같이 루트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 절대값 x계수는 x좌표랑 곱하고 y계수 마이너스 2는 y좌표랑 곱하고 상수 그대로 이게 서로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요거 어차피 사라지고 이제 양면에 이제 절대값 이게 똑같이 갖고 있는데 물론 양면을 뭐 제곱해서 절대값을 날려도 되지만 그렇게 푸는 건 조금 너무 힘든 방법이고 얘랑 얘랑 절대값이 똑같아지려면 그냥 얘랑 얘랑 같아지던가 아니면 얘랑 얘랑 부호가 정반대던가 둘 중 하나면 됩니다. 괜찮겠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다 해서 식 하나 만들고 얘랑 얘랑 부호가 정반대다 해서 식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두 개 만드시면 됩니다. 괜찮죠? 식이 두 개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생기는 각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기 때문에 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식도 있을 거기 때문에 두 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괜찮겠지? 네, 또 있어? 5번 말고는 없어? 9번 9번 하겠습니다. 9번은 이제 그 스텝 3 문제도 있어갖고 혹시 9번 말고 또 있어? 왜냐면 이거 스텝 3에서 다시 풀어줄게 내가. 또 있어요 혹시? 9번 말고 없어? 네 그럼 없어? 괜찮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책으로 오셔갖고 고쟁이 책으로 오셔갖고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그 고쟁이에는 혹시 질문 있어요? 고쟁이에 질문 있어? 742번 742번은 숙제가 아니었어요. 네, 같이 한번 풀어줄게요. 또 있어요? 718번 718번 네. 프린트 해주셔요. 어? 프린트 책. 아 맞다. 718번이랑 또 있어요. 736번. 또 있어요. 718번, 736번. 끝인가? 세호도 잘 들려 내 말? 오케이. 갑시다. 718번은 세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을 증명하시오. 사실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증명할 필요는 없긴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못해도 큰 상관은 없긴 해요. 그래도 뭐 물어봤으니까 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B인 거 같고 여기가 A인 거 같고 여기가 C인 거 같고 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네. 이렇게 있고 세 수선이 한 점에서, 그러니까 수선이라는 건 요 점에서 요 변에 내린 수선 이거랑 요 점에서 요 변에 내린 수선 요 점에서 요 변에 내린 수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남을 증명하세요. 이게 뭐 문제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그냥 요 식 구하고 요 식 구하고 요 식은 그냥 y축이니까 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남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승훈아, 너 지금 얘는 이게 수직하다 보니까 얘 흰색 이쪽에 있는 흰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줄 아니? 할만해? 요거 기울기. 얘 기울기. 했을 때 마이너스 1이요. 어? 했을 때 마이너스 1이요. 뭐래? 아니 숫자가 안 써있어서 말을. 그러니까 문자로라도 말을 해야죠. C분의 A요. 그러니까 이 흰색 직선의 기울기는 C분의 A가 아니고 C분의 마이너스 A예요.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C분의 마이너스 A고, 그러니까 얘 빨간색, 지금 얘랑 수직한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C일 겁니다. 기울기가 A분의 C라고. 그래서 기울기가 A분의 C면서 요 점을 지나는 이 빨간색 직선의 식을 내가 구해보면 Y는 기울기가 A분의 C고 요 점을 지난다 해서 X 빼기 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Y는 A분의 CX 마이너스 A분의 BC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이쪽 직선의 식을 구해볼게. 이쪽 직선, 요 노란색. 얘도 구할 수 있어. 어차피 여기 수직하다 보니까 이 흰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 줄 아니? 신호나 이건 좀 말해줘야 될 텐데.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 B분의 안녕. 반갑다. B분의 A 하면은 안 되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울기 B분의 A라고 생각해? 얘 기울기? 어? 그리고 흰색,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말해야 돼. 왜냐면 이런 거를 잘못 말하고 있어. 이거 사실 얘 기울기는 사실 마이너스 B분의 A가 맞지. 그러지 않겠지? 왜냐면 요점의 좌표가 지금 음수다 보니까 얘가 빼기 3 이런 거고 얘가 만약 6이면 지금 너는 기울기를 B분의 A라고 말했다면 사실 마이너스 2라고 지금 한 건데 당연히 마이너스 2일 리는 없잖아, 기울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음수좌표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요 흰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맞습니다. 마이너스 B분의 A.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겠네. A분의 B.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기울기가 A분의 B고 요점의 좌표를 지나다 보니까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Y는 A분의 B에 요점을 지난다 해서 X 빼기 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노란색 직선의 식은 Y는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BC 이렇게 표현되게 돼요. 괜찮겠어? 그럼 결국 빨간색 직선하고 노란색 직선은 지금 Y절편이 똑같다 보니까 Y절편이 당연히 노란색과 빨간색은 당연히 Y절편이 똑같다 보니까 Y축에서 만날 거고 그러니까 세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남을 지금 증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직선식 만들어서 그렇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남을 그냥 보여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사실 모르더라도 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모른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은. 그 다음 718번은 끝났고 736번. 736번. 지환이 숙제했어? 지환? 숙제했어? 요 세 직선이 있는데 이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표면이 6개로 나누어지고 싶대. 그럼 어떻게 되면 될 것 같아, 지금? 별일 없어서 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평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쪼개진단 말이야. 그러면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평면이 6개로 쪼개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지 아냐? 모두 한 점에 모이구나. 모두 한 점에서 만나면 그렇죠. 평면이 6개로 쪼개지긴 해요. 또 두 개가 평행하고 두 개가 평행해도 이런 식으로 가도 결국 6개로 평면이 나눠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만족하면 A 값을 그냥 싹 다 더하시면 되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죠. 괜찮죠? 그래서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당연히 뭐 이 둘의 교점은 얘가 지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둘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x 플러스 ay 빼기 12는 0이니까 두 개 그냥 더할게. 그러면 ay 사라지니까. 그래서 4x 빼기 8은 0이다. 그래서 x값은 2인 것 같고 x값 2면 x자리 2 때려 넣어보시면 y값이 a분의 10이겠다.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2,a분의 10이네요. 요점의 좌표가 2,a분의 10인 것 같고 그렇죠? 이 점을 얘도 지나야 되니까 그때 나오는 a값은 마이너스 5겠다.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때 a값은 마이너스 5인가 봐요. 그렇죠? 요거는 뭐 좀 쉬우니까 제가 두 개가 평행하니까 얘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의 기울기가 지금 요거분의 요거 부호가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얘의 기울기가 지금 이거분의 이거 부호가니까 a분의 3이거든. 그럼 당연히 평행하려면 이 둘이 평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 둘이 똑같다 하고 싶으면 a 값은 1이면 될 것 같고 이 둘이 평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 둘이 똑같다라고 가고 싶으면 a 값은 빼기 3이면 될 것 같고 이 둘도 평행해질 수 있어서 이 둘이 똑같다라고 해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1과 a분의 3이 똑같다니까 이 크로스로 곱해보시면 a는 마이너스 3a에서 a 값이 0이 나와요. a가 0이 되면 안 될 것 같지만 a가 0이 돼도 여기 a 자리 0을 넣어보시면 x는 12 a 0 넣어보시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당연히 평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x는 12 x는 3분의 빼기 4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얘랑 얘랑은 평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겠네요. 정답은 빼기 5, 1, 빼기 3, 0 이렇게 해서 총 4개 쓰시면 되겠네요. 정답을 4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괜찮겠지? 그래서 정답은 4개 하시면 되고 이 그 738번은 제가 어떻게 푸는지 잠깐만 설명드리고 나 제 프린트가 없어서 복사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738번은 그 풀어오신 분들도 있던데 제대로 풀었는지 그건 모르겠다. 738번은 이런 거예요. A점의 좌표가 2,4고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1이고 C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인데 삼각형 ABC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과연 몇 개입니까? 이걸 물어보잖아. 그렇지? 이거는 사실 현대고에서는 거의 안 다루긴 해요.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수원 할 때 이제 뭐 지수함수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나오기도 하고 해서 아예 배제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알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용이 어렵진 않고 좀 약간 노가다 스타일이에요. 저게 일일이 그냥 다 해야 돼갖고 그렇게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죠? 이제 어려운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면 항상 꼭 하나씩 나와갖고 알긴 알아야 돼. 합시다. 이제 점을 이제 찍어봐요, 여러분들도. 너무 코딱지만 하면은 여러분 좀 문제풀이 힘들 거예요. 2,4 A점의 좌표가 2,4고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1 이렇게 C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그릴 수 있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는 점은 과연 몇 개입니까? 이게 문제잖아.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x좌표를 기준으로 셀지 y좌표를 기준으로 셀지 그걸 좀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x좌표를 기준으로 센다라는 말은 이런 거야. 여기 x좌표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4고 여기 x좌표 값은 5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맞죠? 그럼 당연히 이제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때는 요 안에 정수점이 몇 개 생기는지 이렇게 그냥 일일이 다 세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 x좌표 값이 몇 개 있는지 그냥 다 일일이 이렇게 세는 거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y좌표를 기준으로 센다라고 하면 y좌표를 기준으로 센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y값이 마이너스 2고요. 여기에 y값이 지금 4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y값을 기준으로 세고 싶으면 이제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여기 사이에 지금 정수점이 몇 개 생기는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y가 0일 때 그때 요 사이에 정수점이 몇 개 생기는지 이렇게 그냥 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x를 기준으로 셀까 y를 기준으로 셀까 그걸 선택하긴 해야 되는데 뭘로 가긴 상관은 없어. 뭘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좀 더 편한 걸로 가고 싶은 게 예지야. x를 기준으로 셀 것 같으면 빼기 4부터 5까지 다 세야 되거든. y를 기준으로 세고 싶으면 y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세는 거거든. 뭐가 좀 더 편하겠니? y로 기준을 잡고 세는 게 좀 더 편해요. 따져야 될 게 그나마 좀 적잖아. 가연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괜찮겠어. 그래서 나도 당연히 y를 기준으로 셀 거고. 합시다. 제가 몇 개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y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에 정수점이 몇 개인지 세는 방법은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 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이 점의 좌표를 찾고 이 점의 좌표를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를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그래프 예쁘게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찾아서 요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렇게 세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식이 필요합니다. 이 식. 이 식은 제가 빠르게 할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 식이야 뭐 직선식 여러 번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좀 해도 받아들여 주세요.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냥 기울기 찾고 지나는 점 해갖고 그냥 식 만드는 거야. 얘도 필요하니까 얘도 한번 구해보시면 기울기가 2분의 1, 그렇죠? y는 2분의 1x 플러스 3 됐죠? 그래서 이제 풉시다. 지금 여기가 y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구할 수 있어. 왜냐면 y좌표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 점은 그치? 요 직선 위의 점이다 보니까 y자리에 마이너스 1 때려주면 x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x값 구해보시면 샥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1x니까 그치? 당연히 x값은 2겠죠. 근데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요 점의 좌표는 y좌표값 마이너스 1이고 x좌표값은 요 점 자체가 결국 요 직선 위의 점이다 보니까 y자리에 마이너스 1 때려넣으면 x값은 2분의 9입니다. 됐지? 그럼 당연히 요 사이에 있는, 그치? 내부에 있어달라고 하니까 이 경계값도 안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는 3,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해서 두 개 나오겠다, 두 개. 그래서 여기선 두 개다, 이렇게. 뭐 하는지 알겠어? 약간의 좀 노가다스러운 문제죠. 그래도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치? 내가 여기까지 해줄게. 이번에 0일 때는, 그치? y값이 0일 때는 요 점의 좌표는 좀 쉬워요. 요 점의 좌표는, 그쵸? 여기 0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0인 거 없고, 그치? 요 점의 좌표야, 뭐 4,0. 뭐 하고 있는지 알죠? 그쵸? 요 점의 좌표는 찾은 거야.
그럼 결국 요 사이에는 정수값은 0,0, 1,0, 2,0, 3,0 끝이니까 총 4개 나오는 이때는 4개. 딱 이렇게. 괜찮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수환이 알아들었나? 내가 요거까지 해줄게. 1일 때. 딱 이렇게. 그럼 당연히 요점의 좌표는 마의 4,1은 뭐 당연한 거고, 그렇지? 요점의 좌표만 구해보시면 y값은 1이고, 그렇죠? x값을 여기다 1 넣었을 때 x값 얼마 나오냐면 2분의 7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값은 마이너스 4,1이니까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1, 0,1, 1,1, 2,1, 3,1 7개? 여기서 7개 그냥 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개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y가 1일 때 한 번 하시고 y가 2일 때 한 번 하셔갖고 최종 정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제가 무려 3개나 해드렸어요. 7, 4, 2. 그래서 저는 3개나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y가 1일 때 여기서 몇 개 나오는지, y가 2일 때 몇 개 나오는지, 아니구나, y가 2일 때랑 y가 3일 때 이 두 가지 상황만 하시면 되겠다. 됐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죠? 나 저거 프린트 써야 됩니다. 세우도 한번 해봐. 알겠지? 깜짝아. 답 나왔어? 예지 답 나왔니? 나왔어? 안 나와? 하고 있어? 제이야 답 나왔니? 하고 있어? 소문아 좀 가져가서 와라. 이것도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답 나왔네. 답 나왔어? 원래 했니? 답 나왔어? 네. 했어? 어? 없다고? 소리만으로도 시원해져. 걱정 마. 가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 어때? 보지. 춥다고 나중에 하지 마라. 답 나왔어? 안 나온 사람 있어? 또 물어봐야 돼. 왜냐면 또 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검증을 해야 돼. 요점의 좌표 얼마 나왔어?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해봤을 거 아니야. 지금 시간 정도면 지금 요점의 좌표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1. 고맙다. 마이너스 2,1 믿을게. 아니 마이너스 2,1 나와. 요점은? 요점 3,0. 3,0 그럼 여기 몇 개 나와? 마이너스 1,0, 0,2, 1,2, 2,2까지 가니까 몇 개 나와? 네. 4개 나와. 4개. 여기 4개 나와. 4개. 진짜 그렇죠? 제이도 했어? 했어요. 답 나왔어? 네, 그래서
3 남았어? 네. 예지 다 나왔어? 물어봐야지. 예지 요점의 좌표 얼마 나왔어? y가 3일 때 요점의 좌표. 아니야 지금 해봐. 그러니까 y가 3이거든? y가 3이면 x 좌표 얼마? 요 직선식이 지금 얘거든? 얘 y 좌표 값이 3이니까 x 좌표 값은 얼마? 아니야 y 좌표 값이 3이니까 y 3 넣으면 되잖아. 얼마? 그래 0,3 맞죠? 요점의 좌표만 찾으면 끝이고 요점의 좌표는 y값 3이니까 y값 3 해놓고 예지가 마무리 짓잖아. 요점의 좌표는 결국 요 직선 예전하겠지. 맞죠? 그러니까 y자리에 3값 넣어보시면 x값 나옵니다. 얼마 나와? 2분의 5 고마워. 여기에 이제 정수 몇 개 있겠어? 1,3, 2,3 끝이잖아. 그치? 여기 두 개. 그래서 정답은 이제 2, 4, 7, 4, 2 해서 다 더하시면 되겠네. 2, 4, 7, 4, 2 정답은 19개 이렇게. 괜찮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보다 그냥 좀 귀찮은 문제인데 간혹가다 나오니까 알아두긴 해야 돼. 어떻게 푸는지. 괜찮죠?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740번 하겠습니다. 740번. 혹시 세호도 알아들었니? 세호야? 내가 하는 말 알아들었니? 오케이. 740번 할게요. 740. 얘는 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긴 한데 740번은 그냥 뭐 이런 거죠. 아주 그림을 잘 그려야지.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고 B점의 좌표가 2,3이고 C점의 좌표가 0,4야. 그리고 직선식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래. 그래놓고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이 삼각형 APQ 넓이가 요 넓이가 전체 넓이의 5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요 넓이를 내가 별로 잡으면 전체 넓이는 5별이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4별이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풀라는 건 결국 요 노란색 직선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문제네요. 그렇죠? 승훈아, 너 직선식 구하려면 결국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뭔지 알아? 직선은 원래 이거 두 개만 있으면 항상 식을 만들거든.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있으면 무조건 식이 나오거든. 근데 우선 기울기는 사실상 준 거야. 맞지? 기울기는 얼마겠니, 승민아? 기울기.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 왜냐면 흰색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4분의 3이다 보니까 당연히 노란색은 서로 수식해야 되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숫자가 왜 있다 했지? 아무튼 이렇게. 그럼 기울기 구했으면 이제 지나는 점만 이제 구하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찾든 요 점의 좌표를 찾든 아무튼 좌표 하나만 찾으시면 결국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좌표를 찾을 때 여러분들 그냥 막 무작정 푸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그렇죠? 요 넓이가 별이고 요 넓이가 사별이다 이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조금 이용해서 당연히 구하려고 해야 돼. 저게 필요가 없으면 뭐하러 주겠는데 그치? 당연히 필요하니까 저걸 이용해서 뭔가 풀어야 되니까 주는 거지.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위에 있는 문제를 숙제를 해오셨으면 당연히 이것도 비슷하게 풀어야 될 텐데 할게. 수학 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았어. 보이죠? 닮았잖아. 닮은 비가 몇 대면? 닮은 비는 모르겠구나. 넓이가 몇 대면? 1대? 오, 질만 없죠? 그치? 닮은 비는 몇 대면? 그렇지. 닮은 비는 1대부터 야, 괜찮지? 그럼 제이야. 내가 지금 이 길이를 구할 거거든. 이 길이. 근데 이 길이는 사실 큰 거에서는 뭐에 비례하는 비례하는지 아니? 3분의 AB랑 당연히 비례할 거 아니야. 그쵸? 요 길이 자체가 결국 큰 거에서는 3분의 AB랑 비례할 거기 때문에 3분의 AB의 길이 구해보면 얼마인지 아니? 얼마?
맞지? 요 길이 5 맞지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는 얼마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 지금 큰 거에 해당되는 길이가 5잖아. 그럼 작은 거에 해당되는 길이가 얼마겠어? 여기 넘어갈 때 루트 5 곱해야 되니까 돌아오려면 루트 5로 나눠주면 되지. 그렇지? 당연히 여기 루트 5겠지. 좋았어. 서희야. 이번에 나 요 길이 구할 거다. 서희야 요 길이. 요 길이 구할 건데 요 길이는 큰 거에서는 결국 AC에 해당되는 길이다 보니까 AC의 길이가 얼마니? 너 그림 봐도 AC의 길이 얼마? 2루트 5. 그러면 큰 거에 해당되는 게 2루트 5니까 요 길이는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여기가 2루트 5일 때 요 길이가 지금 2네요. 요 길이는 1이겠지. 딱 피타고라스 정리 써갖고 그 다음에 딱 그림을 째려보시면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지 않냐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해놨으면은 그림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실 텐데 승훈아 어떻게 풀래 이제? 지금 딱 봤을 때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 뭐 2루트 5고 여기가 5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길을 다 써놨거든.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점의 좌표나 결국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지 않겠어? 네. 어떻게 찾니? 이 점의 좌표는? 4번. 그렇지, 몇 대면 4분? 1. 위에 2루트 5예요. 맞아, 1루트 5야. 1대1 되면 1대1 4분, 그냥 사실상 중점에 잡힌 거지. 이해하니? 가연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사이도 알아들었어. 내가 이거 길이를 막 이렇게 구하고 나서 봤더니 요 길이가 2루트인데 여기가 루트 5다 보니까 여기도 루트 5란 말이야. 그럼 결국 요 P점의 좌표 자체가 결국 얘하고의 중점의 좌표다 보니까 당연히 요 점의 좌표가 나올 것 같고 요 점의 좌표 나오면 당연히 직선 시기가 그냥 찾을 수 있다고. 이해했어? 상황이 괜찮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됐지? 그래서 중점의 좌표가 당연히 마이너스 1,2니까 이제 식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기울기 이거고 이거 지난다 해서 식 만들어주면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넘긴다. 그 다음으로 이제 741번 741 741번은 내심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여기 문제네요. y는 0과 3x 빼기 4y 플러스 6은 0 그리고 4x 플러스 3y 빼기 12는 0 요 삼각형, 그러니까 세 직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여기 문제입니다. 할게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뭔가 그려요. 내가 여기 딱 던져서 쓰레기통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맨날 이런 것만 연습해가지고 딱 던졌을 때 승훈이가 맞으면 사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서희가 맞으면 어떡하지? 제가 맞으면요. 어? 아 거기는 내가 안 가지. 그렇게까지 빗나가지는 않지. 나도 사람인데 그치? 저거 영상 찍고 있으면 던지면 안 되겠지.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y는 0은 당연히 그냥 이거야. y는 0. 이거구나. x축. y는 0. 이게 x축. y는 0이고. 이제 얘는 그쵸.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y절편이 2분의 3이다 보니까 대충 그리시면 돼요. 여기 2분의 3이고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볼게요. 여기가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6은 0입니다. 됐지? 얘는 기울기가 이거분의 이거 부호가 되니까 빼기 3분의 4 y절편 이거분의 이거 부호가 되니까 4니까 그쵸? 좀 더 높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겠다. 됐어. 그럼 이제 그쵸? x축
위축이랑 요 직선이랑 요 직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은 지금 요거 말하는 것 같고 요 삼각형의 내심 그러니까 내저번의 중심 요점의 좌표를 찾아달라는 뭐 그런 말입니다. 괜찮죠? 여러분들도 혹시 요거 푸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요 직선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죠. 여기서는 그 내심의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풀기를 바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연아 중학교 때 외심 내심 배웠을 때 외심을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 외심? 너 어디 중학교지? 어? 뭐야? 동마 그래 동마의 명예를 외워달라고. 외심 어떻게 배우지? 외심은 물론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접원의 중심 어떻게 찾는지 아니? 외접원의 중심. 맞아. 맞아. 잘 배웠네. 그 외심은 어떻게 찾냐면 각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예요. 각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예요. 걔네들의 교점을 사람들은 외심이라고 해요. 그치? 그러니까 외접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거의 중심이 이제 여기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특징으로는 이 외심에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은 다 똑같다. 이게 뭐 특징이지 뭐. 원래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웁니다. 진짜야. 직각삼각형의 외심 어디 있다고 하니 지원아? 직각삼각형의 외심. 뒷변에 정중앙에 찍혀있다고 하잖아.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왜냐하면 외심 찾을 때 각 변을 수직 이등분선 해갖고의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요 변 수직 이등분하면 이렇게 있을 거고, 요 변 수직 이등분하면 이렇게 있을 거고, 요 변 수직 이등분하면 이렇게 할 거니까 당연히 이제 외심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심은 원래 변을 수직 이등분한 것들의 교점입니다. 괜찮아? 그럼 가연아 내심은 어떻게 찾는지 알아? 내심? 중학교 때 내심. 내심은 당연히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찾냐?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니까 안에 있는 요 각을 이등분하는 거야. 이렇게. 아까는 변이었잖아. 그렇지? 내심은 안에 있는 요 각을 이등분하는 거야. 이렇게. 안에 있는 요 각을 이등분하는 거야. 안에 있는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지. 그것들의 교점이 바로 내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특징은 그 내심에서 그렇죠. 각 변에 이르는 거리, 각 변에 이르는 거리,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다 똑같다. 이게 이제 내심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외심은 변을 이등분한 거의 교점이고 내심은 각을 이등분한 내심이니까 안에 있는 각을 이등분한 거의 교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요점의 좌표, 그러니까 이 내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요 각을 잘 들어봐. 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식을 구하고 그렇죠? 요쪽 각을 이등분하는 이 식을 구해서 그렇죠? 걔네들의 그냥 교점의 좌표만 찾아서 정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또 설마 나한테 그렇죠? 선생님 그럼 이 각을 이등분한 이 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숙제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숙제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어. 직선 두 개가 있었을 때 그 각을 이등분하는 식을 찾는 방법이 들어가 있었고 아까 오답 여러분 질문했을 때 제가 알려드렸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얘하고 얘가 이룬 요 각을 이등분하는 이 식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 y로 잡아주고 아무 데나 찍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랑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우면 당연히 요 각을 이등분하는 식 자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그럼 예지야 혹시 요 x, y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식을 어떻게 표현 되겠니? 요 점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이 있으니까. 요 x, y라는 요 점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5분의 고맙다. 절대값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6, 그치? 요게 요 길이는 그냥 요 점의 y 좌표겠죠, 여러분들. 이게 y랑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괜찮겠어? 그래서 양쪽에 이제 5를 똑같이 곱해보시면 절대값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6이 5y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가 5y다 하나, 얘가 마이너스 5y다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지. 또 왜 선생님 두 개 나와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당연히 두 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생기는 각은 여기도 있지만 사실 여기도 있기 때문에 요 각은 2등분한 식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두 개 나오는 거야. 두 개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5y라면 그때 나오는 식은 제가 좀 암산할게. 3x 마이너스 9y 플러스 6은 0이다. 그래서 식 하나 나올 것 같고, 얘가 마이너스 5y라면 그쵸? 딱 넘겨보시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3x 플러스 y 플러스 6은 0이다. 이 정도 암산하면 괜찮죠? 그쵸? 그럼 이제 4호 당연히 이거일지 이거일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당연히 지금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다 보니까 두 개 중 위에 거겠어, 아래 거겠어? 당연히 위에 거겠다. 그래서 아, 이 직선식은 이거겠구나 해서 식을 하나 만드시면 되는 거고. 제 얘기 알아들었니? 그럼 이제 정답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요 직선식을 또 구해서 요 직선식 구해서 그렇죠? 결국 연립해서 최종 정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 하셔야 될 텐데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 직선식을 구해서 어떻게 구한다고? 각을 이등분한 직선식 구하고 싶으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그냥 x, y라고 두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만드시면 두 개 나올 거고, 두 개 중에 요 직선식이 의미하는 게 어떤 식인지 정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빨리 풀어. 되게 깔끔하게 나오네. 되게 깔끔하게 많이 나올 것 같지? 나왔어? 수고 열심히 하네. 어? 나왔어? 답 나왔어? 식 하나 더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게 틀린 건가? 이렇게 안 나왔었나? 아니네. 한 나왔어. 하나. 물론 그렇게 해도 그게 좀 그거나 조금이나 계산이 비슷할 거예요. 알았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혹시 세워도 풀었니?
하고 있니? 풀었니? 아직? 오케이. 지금 뭐 하는지 알죠, 여러분? 이식을 구해야 돼, 이식. 이식 구해야 돼. 이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게 지금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이등분하는 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이식을 구하고 싶으면 얘 위에 있는 점은 x, y라고 잡아놓고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드시면 되거든. 괜찮아? 승훈이가 해볼래? 요 점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요거에서 공식을 쓰면 되잖아, 그렇지? 공식 알아? 해보세요. 5분의 됐다. 그래서 말해봐. 공식 알아? 5분의 4번 이게 뭐랑 똑같아? 요 길이는 얼마야? 그냥 이건데. 그쵸? 그럼 결국 4x 플러스 3y 빼기 12의 절대값이 5y다. 이렇게. 그치? 그럼 당연히 얘랑 5y가 똑같다. 얘랑 마이너스 5y가 똑같다. 그래서 식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 둘 중에 당연히 이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괜찮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요거 얘가 5y면 넘겨오시면 4x 마이너스 2y 빼기 12는 0이다 식 하나 나오고 얘가 빼기 5y라면 넘겨오시면 4x 플러스 8y 빼기 12는 0이다 이렇게 알겠지? 아니 얘지야 위에 거 가져가야 돼 아래 거 가져가야 돼 이 빨간 식은 예. 얘는 봐봐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기울기 음수 골라야 돼. 기울기 음수인 거 이거겠어 이거겠어? 밑에 거야 밑에 거. 그래서 요 식 자체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저거 연립해서 이제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구해주면 돼요. 물론 저도 이렇게 푸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내심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이거 물어보던데 이게 내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심의 성질에 의해서 요 내심으로부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똑같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좀 계산이 복잡하더라고. 딴 거 뭐. 그거는 나중에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물론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거를 한 이유는 이 각 이등분선 하는 거 자체가 교과서에 진짜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거 연습하라고 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식 찾아서 하는 걸로 지금 풀어드린 겁니다. 알겠죠? 설명 괜찮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고 또 다음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그 식이 수직인 두 직선을 나타낼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242번) 하겠습니다. 심사위. 요거는 얘가 수직인 두 직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먼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어떻게 얘가 수직인 두 직선을 의미할까? 이게 뭔 말일까?를 잘 이해를 못하던데 얘가 지금 수직인 두 직선을 의미한다는 말은 이런 거야. 얘를 뭔가 인수분해 했을 때 개수를 보니까 우선 이렇게 쓸게. 요런 식 하나랑 요런 식 하나로 이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둘을 곱하면 이게 다시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직선과 이거 1차식의 직선이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하다. 그냥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수직인 두 직선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할게요. y는 어떤 직선, mx 플러스 p 이렇게 할 거고 또 다른 직선은 얘랑 수직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m분의 1x하고 뒤에는 뭐가 붙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q 여기 잡을게. 그래서 이거 슉 넘겨오시면 0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p다. 그리고 이걸 넘기는 게 어떨까요? 이걸 다 넘겨오시면 m분의 1x 플러스 y 빼기 q는 0이다. 해서
얘랑 얘랑 곱한 게 이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식을 세워주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계수 비교법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랑 이거 곱한 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해서 막 다 전개해서 계수를 딱 비교해서 정답을 그냥 찾으시기만 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 문제는 뭐 그냥 전개해서 푸는 거니까 잘 해갖고 오세요. 진짜. 잠깐만 쉬셨다가 이제 우리는 원을 해야 해요. 원. 지금이 50 몇 분이야? 56분이니까 7시 1분에 할게요. 7시 1분. 쉬세요. 말도 없지. 얘는 진짜 안 들어가. 저 엄마 이게 진짜 아 그렇구나. 근데 연습 들어가는 거 약간 문제가 되게 더러워. 아까 이해실에서 이거 맞죠? 요즘 사는 아닌가? 뭐야? 나랑 그냥 A가 나. 오케이. 불가스 실수. 고백까지. 그냥 다음에 해. 나한테 내일 불가스 하라고 했는데 내일 뭐해? 소리를 살려줘. 가만히 있어. 아무래도 들어오지. 잘했다. 내일 알까? 오. 잘했네. 대박이야. 마음에 들어. 연습할 거야. 어쩌나? 이거 지금 이렇게 했어. 진짜 있어. 왜 이런 거지? 좋은 거야. 팀질 못하겠어. 티 화이팅. 화이팅. 이거 아니야? 네, 좀 진짜. 아, 이거야? 어. 그러면
잘했어. 이거 이제 파이 리니어가 파이 리니어. 또 모의고사 오면 때리는 거야. 때렸어요. 야, 나 잠깐만. 야, 왜? 맨날 사먹었어. 벤티 사이즈. 아빠도 벤티? 위적거. 지금 오늘 좀 주려고 했는데 언제 오늘도 도착하고 혼자 마시고 항상 주사를 어제 뭐라고 했잖아? 나 너무 뭐라는 줄 알아? 어차피 주사 맞아봤자 1cm밖에 안 되니까 오지 마. 진짜 싸가지고 아니 짜증나. 어디에 없는 거야? 1cm밖에 안 되는 거 진짜. 아니, 그럼 수학 봐요. 소아청소년센터에서 유명한 교수가 있거든? 그 교수한테 나 옛날에 키 성장 뭐지? 성장한 거 나중에 얼마나 크는지 그래서 그게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어. 우리 유전자가 안 나왔어? 156이잖아. 큰 거야. 얼마나 대견한 B가? 거야. 3을 다 비켜놓자. 합이 그래. 너 어머니 크셔? 넌 그래도 그쪽 유전자고 눈이 좋아. 우리도 크게 힘들거든? 근데 맞아. 시간. 오케이. 시간. 세워도 돌아왔나? 아, 있네. 운전 받아낼 수 있어. 깜빡이야. 이거 하니까 좀 시원하지, 얘들아. 이제 이건 좀 시원하지 않아? 이거 하니까 시원하지. 감기 걸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알죠?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좀 따뜻해진대. 이거 끝난 거 같아요. 예? 아, 오늘까지 춥겠어. 오늘까지 춥겠어. 이춘이 며칠이었어요? 유치원이 어젠가 그렇게 안 했어. 야, 너 친구를 때려. 이런 거 하다가 싸운다니까. 나는 여학생들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전에 이렇게 맨날 둘이 맨날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 이렇게 둘이 맨날 붙어 다녀. 그래서 스커트가 딱 됐는데 한 명만 온 거야. 그래서 물어봤지. 야, 걔는 어디 갔냐? 그럼 걔는 손가락이 부러졌대. 뭐가 손가락이 부러져? 했는데 자기랑 이제 가위바위보를 져서 진 사람이 이제 엉덩이를 때리는 걸로 했고 여학생들인데 엉덩이를 이제 발등 빡 때리는 이걸 했대. 그래서 야 그러고 그냥 했는데 이제 그 약간 이제 어떤 그 이긴 여학생이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빡 차려고 하는데 걔가 너무 무섭잖아 맞는 애가. 그래서 이제 좀 피하다가 엉덩이를 이렇게 딱 손을 댔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대. 그래서 야, 너 수상이 너무 잔인하다 막 하면서 했는데 걔 말로는 걔가 이랬어. 선생님이 걔가 엉덩이를 자기 손으로 맞고 그때까지도 걔는 몰랐대 부러진대. 그래서 아야 아프잖아 해서 딱 손가락을 폈는데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었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대. 이렇게 되어 있었대. 야, 이 말이 되냐 무슨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빨리 지워요. 이거 제 친구도 그랬어요. 그래? 그래갖고 와, 성우가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인가 이제 깁스하고 왔더라고.
야, 괜찮냐? 그랬더니 야 얘가 너 말로는 걔 손가락 너 손가락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제 손가락 이렇게 됐어요 하고 그 선생님이 뼈가 조각조각 나갖고 찾을 수가 없다 그랬대요. 그 정도 여학생들이 그 정도야. 내가 봤을 때 너무 무시무시한 애들이야. 그렇죠. 친구의 손가락을 좀 살면서 그렇게 크게 아파본 적 없는데 왼쪽 팔 한 번 부러져 있었고 오른쪽 다리 한 번 부러져 있었어. 아니 2번 이런 건 한 적 없어. 왼쪽 팔은 그 어렸을 때 유치원생 때 그 유치원 버스 타러 가다가 다 빠졌는데 팔이 부러졌어. 그게 말이 돼요? 진짜 그때 너무 아파서 엉엉 울었어. 아니 뭐 그때 울었어. 그때 키가 그 유치원생 때 한번 그랬고 그 다리 부러진 거는 그 하수구에 빠졌어.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하수구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나가는잖아 이거. 그 사람이 제대로 안 막아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게 문제지. 내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여기 다리가 여기 쑥 들어갔어. 왜 이래요? 안으로 들어갔어. 몰라 모르지. 뭐 공사 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내 간으로 설마. 아니 그렇지. 다리가 이게 딱 빠져나오는데 이게 다다닥 부딪혀갖고 그렇지. 다리 떨어지는 게 막 피가 막 철철철 나고. 다리 어떻게 빠져? 다리가 어떻게 빠지냐? 언제요? 언제요? 이거 그 군대에 있었을 때. 그래서 나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이렇게 하고 가서 그 축구 집합할 때였거든. 그래서 이러고 피 철철 흘리면서 쩔쩔거려서 갔어. 축구 집합 때문에. 갔더니 이제 그 빨리 병원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금 갔다고 해서 깁스하라고 해서 깁스했어. 별거 아니지 뭐겠지. 너희도 조심해 하시고. 하수구에 하수구에 빠진 어떻게 빠지는 다리가 부러지는 빠진 게 아니고 이게 있으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다 부딪혔다고. 쓸린 거예요. 쓸리면서 좀 부러졌어. 맞아요. 소음처럼 주인공이 쑥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알겠어. 여러분 나중에 경험하게 해줄게. 원래 나 함정 만들어 나가고. 근데 그럼 선생님이 저희 만약에 죽으면 너희 죽는 거. 계속 빠질 수 있잖아요. 선생님처럼 다리 부러지는데. 근데 미안, 난 너희를 죽일 생각이 없어. 어쩌다 보니까. 합시다 이제 원. 원은 봐봐. 원은 학생들이 조금 싫어하는. 내가 느꼈을 때 원 좋아하는 애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보통 거의 싫어하는 거 고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원의 방정식 그리고 복소수 나머지는 이쪽 부분 좀 많이 싫어해서 원은 누구나 다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고는 1학기 때 원이 안 들어가요. 행복하죠. 그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원이랑 이제 집합, 영재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요. 근데 사실상 1학기 범위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교는 다 1학기 때 아무리 그래도 원까지는 하죠. 합시다. 이거 한 3시간 정도, 3번에 걸쳐서 하고 이제 그 마지막 단원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잖아, 그렇지? 그거는 사실 내용 자체가 워낙 간단해서 한 1시간 정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모든 판을 확인할 건데 약간 고민 중이야. 명제 집합을 끝낼지 아니면 경우의 수를 끝낼지 약간 고민 중이야. 명제 집합이 좀 재밌으니까 그거 할까? 근데 경우의 수도 나름 재밌어. 그렇지? 뭐가 더 싫어? 명제 집합? 경우의 수? 너는? 경우의 수 너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예진은? 경우의 수? 그럼 경우의 수를 싫어하면 경우의 수 해야겠다. 아니 그럼 명제가 싫어요. 갑시다. 무슨 원? 원 할게. 원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좀 상황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워낙 상황 자체도 좀 다양해갖고 학생들이 신만내는 게 조금 어려워하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나는 더 설명할 때 거의 다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이제 상황을 좀 설명한 다음에 식을 만드는 편이고
원 문제를 풀 때는 아무리 못해도 되잖아.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말해야 돼. 그건 당연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수명으로 잡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말하죠.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중심에 잡혀있는 A, B고 반지름 길이면 당연히 R이겠죠. 괜찮죠? 근데 이걸 일반형으로 얘를 이렇게 딱 풀었으면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일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당연히 원의 중심과 반지름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지환아,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말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절반의 부호 반대. 절반의 부호 반대. 그리고 저는 반지름은 사실 안 해도 반지름 제곱으로 보통 알려주는데, 반지름 제곱은 이거 제곱 4분의 A 제곱이겠죠. 더하기 이거 제곱 4분의 B 제곱이겠죠. 그리고 상수는 부호 반대. 이런 식입니다. 괜찮죠? 이 상수 부호 반대에서 넣는 경우가 딱 이 경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헷갈릴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 그대로 갖다 쓰는데 상수 부호 반대로 넣는 경우가 이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반지름이라서는 당연히 우리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괜찮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빼기 12가 0이다. 당연히 원이거든. 승훈아,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이겠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고 상수 부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r 제곱이 25니까 r 값은 뭐 당연히 5겠죠. 괜찮죠? 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정도는 그치? 까먹었을까봐 그냥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이 되고 싶으면 원이 되기면 기본적으로 원이 되려면 2차, 2차, 1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있으면 원이 되거든. 2차, 2차, 1차, 1차 상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2차, 2차, 1차는 물론 없어도 되긴 하지만 1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원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최고차항 계산도 똑같아야 돼. 보통 다 1이잖아, 그렇지? 근데 아무튼 이게 꼭 1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얘하고 얘의 개수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달라지면 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x제곱의 개수랑 y제곱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보통 다 1이죠. 이어도 상관없어. 이어도 다 이거 나눠버리면 어차피 1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얘랑 얘랑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 다음은 당연히 원이 되려면 중심은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중심은 어디 있든 무조건 원이 되는데 반지름은 길이가 보니까 당연히 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 말은 반지름 제곱도 0보다 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게 맞죠. 최고차항 계수는 서로 똑같아야 된다랑 반지름은 길이다 보니까 당연히 양수여야 된다. 반지름이 양수라는 말은 반지름 제곱도 양수여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됐죠? 자리가 없어서 좀 지울게. 지워도 되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축에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원은 크게 상황이 세 가지가 있죠.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둘 다 접할 때. 첫 번째,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X축을 약간 길게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그렸는데. 이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잡으면 당연히 이 길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가 B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고, y축에 접하는 것도 쉽죠. y축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잡으시면 이게 반지름 길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 a겠죠. 정확하게 절대값 a긴 한데 아무튼 그럼 당연히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괜찮습니까?
이건 사실 별로 어렵게 없어 여러분들. 약간 문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지. 중심이 y는 x 마이너스 2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면서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a, a 빼기 2라고 잡은 다음에 그렇죠? x축에 접하는 원이라니까 그냥 그림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a, a 빼기 2겠구나. 그럼 이게 반지름 길이니까 결국 얘는 a 빼기 2겠다. 그래서 결국 이 식 자체가 x-a의 제곱 y-a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3 지나는 내가 때려 넣어갖고 그냥 a 값만 잡아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죠? 이런 거는 아마 별로 큰 어려움이 없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 이때는 이제 상황이 네 가지가 있죠. 1사분면에 동시에 접할 때,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 1사분면에 동시에 접하면 그림상으로 이거지. 좀 머리 잘 그리지 않니? 무슨 생각해? 요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게 되면 중심의 좌표가 r,r일 거고 식 자체는 당연히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쵸? 제2야. 만약에 2사분면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겠지. 잘 그려야지. 오. 요것도 반지름, 요것도 반지름이다 보니까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표현되겠니? 맞죠?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r로 잡힐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식 자체가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괜찮죠? 친구나 만약에 3, 4분면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이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잡히겠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잡혀갖고 뭐식 만드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안 쓸게. 괜찮지. 만약에 4, 4분면이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잡히니? 중심의 좌표 혹시 말해줄 수 있어? 중심의 좌표 r, 당연히 마이너스 r 해도 식이하고 그냥 당연히 만드시면 되니까 괜찮겠어? 그러니까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는 사실 몇 사분면에 동시에 접하냐 이걸 좀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거에 따라 식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괜찮아? 그래서 x축, y 동시에 접할 때는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지. 이걸 좀 판단하시면 좀 식을 편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으시면 당연히 대부분 좀 알려줘요.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지. 그리고 그냥 문제를 읽다 보면 이게 몇 사분면에 동시에 접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좀 재밌게 좀 안 보일 수도 있고 영상편으로 약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3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림상으로는 마이너스 2,3 이 정도 찍혀있을 테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려면 당연히 그림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의 원은 2, 4분면에 있겠지. 2, 4분면에.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원도 있지만 완전 큰 원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접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하나만 잘 찾다 보면 알아서 두 개 나오는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당연히 서형아 2, 4분면에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려면 요것도 반지름, 요것도 반지름이니까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잡아야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r, r로 잡아서 요 식 자체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제 요점을 지나더니 갖다 딱 때려 넣어갖고 r값 그냥 두 개 잡아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면 사실 몇 사분면에 동시에 접하는데 보통 알려줍니다. 괜찮아?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판단이 좀 힘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X축, Y축 동시에 접하긴 하는데 이게 몇 사분면인지 좀 판단이 힘들 때가 있어. 그때는 이거 쓰면 돼요.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찌됐든 X좌표랑 Y좌표가 그냥 이렇게 똑같던가 아니면 X좌표랑 Y좌표가 부호가 좀 반대던가 둘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상황 자체는 네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X좌표랑 Y좌표가 이렇게 서로 똑같던가 아니면 부호가 좀 반대가 되던가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 좀 힘들다 싶을 때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똑같다. 아니면 X좌표랑 Y좌표가 부호가 반대다. 이걸로 이제 문제 푸시면 거의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현대부 구교재 있죠, 이게. 봐봐. 뭐냐면, 얘를 뭘로 중심이 Y는 2x 빼기 6. 여기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거야.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림상으로는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Y는 마이너스 6 하면서 분류가 2니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어떤 직선식일 건데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뭐 그냥 대충만 하더라도 아, 여기 중심이 있으면서 이렇게 접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괜찮아? 근데 사실 이런 원이 하나만 있지 않고 하나가 더 있거든. 맞아? 근데 그런 원을 좀 판단이 좀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심이 어디 있으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지 판단이 좀 힘드니까 이렇게 좀 판단이 힘든 상황에서는 아 어차피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X좌표랑 Y좌표가 똑같거나 부호가 반대거나 둘 중 하나거든. 그러면 과연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중심의 좌표를 A, 2A 빼기 6으로 잡아버리면 당연히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얘랑 그냥 똑같던 거. 아니면 부호가 좀 반대던 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A 값은 마이너스 6일 것 같고 이때 나온 A 값은 2일 것 같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겠군요. 반지름은 당연히 6이겠죠, 여러분. 이때 만들어지는 애는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네요. 반지름 길이는 2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이 힘들 때는 X좌표, Y좌표 똑같다. 아니면 부호가 반대다. 이걸로 풀어나가는 것이 되게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알아두긴 해야 돼요. 플러스 많이 왼쪽 거 플러스가 아, 이게 플러스 6.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인 거야. 여기도 2네. 그치? 그럼 2, 마이너스. 이건 맞네. 여기 두 개 나오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된다. 괜찮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는 그 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판단하고 푸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야 식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가다가 동시에 접하긴 하는데 그게 몇 사분면에 있는지 판단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어차피 X축, Y축 동시에 접하려면 X좌표랑 Y좌표 그냥 똑같아지던가 아니면 부호가 반대던가 둘 중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제일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됐어? 알아보세요. 그렇죠? 제도 되죠? 그 다음은 이제 그 원과 보이나? 안 보이네? 원과 직선의 위치가 요것도 사실 내용 자체는 좀 단순하죠. 원과 직선의 위치가 문제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는 안 만난다. 두 번째는 접한다.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죠? 이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물론 뭐 판별식을 써서도 할 수가 있긴 있지만 그렇죠? 판별식은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거의 대부분 다 D랑 R 갖고 이제 식을 만들어내죠. 괜찮습니까? D라는 건 이제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D고 R은 그냥 반지름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 거리 D랑 R을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D가 더 커야 돼요. 멀리 있어야 안 만나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D가 더 커야 되는 거고 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D랑 R이 서로 똑같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D가 더 작아야죠. 가까이 있어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건 내가 막 써도 들려요. 마이너스 2x 빼기 4y 빼기 4는 0. 이 원과 y는 2x 플러스 k가 안 만나도록 하는 뭐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네요. 그렇죠? 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다 보니까 당연히 D랑 R로 이제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 잡혀는 예지야 1,2인 것 같고 반지름 좀 말해줄 수 있어? 반지름? 원래 반지름 제곱을 구해서 지금 반지름을 구하는 편이긴 한데 반지름 제곱이 얼마니? 그렇지 9. 그러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3이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 원과 이 직선이 안 만나고 싶으니까 당연히 D랑 R을 봤을 때 멀리 있어야 안 만나니까 당연히 D가 더 커야 돼요. 괜찮죠? 그럼 D라는 것 자체가 원의 중심과 이 직선 공식 쓸 거 한쪽 영어로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루트 5분의 절대값 곱하고 상수 그대로 이렇게 하고 반지름은 3이다 해서 이걸 만족하는 이제 그냥 K의 범위를 잡아내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가장 대표적인 문제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응용하냐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실 바꿔서 나와.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k는 0이다. 얘가 y축과는 만나고 x축과는 안 만나고 싶대. 그렇게 되기 위한 이제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야. 그럼 당연히 문제 풀 때는 항상 원은 중심이랑 반지름 그냥 잡고 하는 게 맞아. 중심에 잡히면 1,2일 것 같고 반지름 제곱이 1 더하기 4 빼기 k. 그러니까 반지름 자체가 루트 5 빼기 k 이렇게 갈 거 아니니 이렇게. 괜찮지?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중심이 1,2에 있고 얘가 y축과는 만나고 x축과는 안 만나고 싶으니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너무 그림이 괜찮지? y축과 만나고 x축 안 만나고 싶다니까. 그럼 결국 얘 J야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y축 이런 것도 다 직선이다 보니까 그냥 D랑 R 갖고 식을 만드시면 되죠. 이런 y축, x축도 결국 다 직선이다 보니까 y축이랑 이 원이 만난다? 그럼 당연히 D랑 R로 식을 만드시면 된다고. D라는 건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 거리다 보니까 얼마겠니? J 1, 그치? 반지름은 이거니까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고 싶으면 거리가 더 작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괜찮죠? 그리고 등호 붙여도 상관없겠죠? 접해도 우린 만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x축이랑 만나기 위해선 요걸 만족시키면 되고 이번엔 x축이래 y축과 만나기 위해서는 요 범위를 만족시키면 되고 또 하나 이번엔 x축과는 안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x축도 결국 직선이다 보니까 결국 또 D랑 R 갖고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라는 건 결국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얼마겠니? 2겠지. 그리고 얘가 그거보단 작아져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 이제 양변 제곱해서 K의 범위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정말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막 x축, y축 이런 거 나오더라도 그냥 D랑 R 갖고 식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괜찮겠어?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막 문제가 야 이게 봐봐.
이게 10 뭐라고 할까? 이게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만약에 4야. 그래서 여기 밖에 마이너스 3,5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을 돌아다니는 어떤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의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니, 예지야. 이 원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찾니? 뭐라고?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 반지름을 빼면 그게 이제 최소. 그치? 반지름을 다시 더하면 그게 이제 최대. 이건 괜찮지? 괜찮죠? 뭐 이해하는 데 큰 무리 없죠? 괜찮아? 그럼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알죠?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숫자를 깔끔하게 할 수 없을까? 9 좋았어. 밖에 있는 점의 좌표가 5,12 얘죠. 여기를 돌아다니는 어떤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 중에서 정수인 점의 개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요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점 P랑 이 점까지의 거리 중 정수가 되는 점의 개수. 뭐 들어본 적은 있죠, 여러분? 상황이 이해돼? 여기를 돌아다니는 어떤 점과 P라는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 중에서 그렇죠? 그 거리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점들의 개수.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의 개수. 어떻게 분석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P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리가 계속 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 그렇지? P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리가 다 달라지는데 내가 이 모든 순간을 다 일일이 다 구해서 언제 정수가 되냐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순간을 판단하기 힘드니까 당연히 거리의 최소값과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거리는 다 이 사이에 들어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그럼 거리의 최소값은 예지가 좀 보여줄 수 있어. 거리의 최소값은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이다 보니까 거리의 최소값은 얼마니? 10. 고맙다. 최대값은 당연히 13은 3을 더하니까 1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겠어? 그래도 또 정답을 정수가 되는 점은 결국 10, 11, 12, 13, 14, 15, 16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하면 당연히 틀리지, 여러분들. 맞잖아, 그쵸? 문제에서 거리가 정수가 몇 개입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고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당연히 거리가 10이 되는 점은 딱 한 점밖에 없어. 최소가 되는 순간 딱 하나밖에 안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 순간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얘는 한 개밖에 없지만 거리가 11이 되는 순간은 이쪽에서 11이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1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 존재할 거고 그렇죠?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최대가 되는 순간 딱 한 번밖에 존재를 안 하겠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딱 괜찮지?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도 당연히 잘 나오고 삼각형 넓이 최대 최소도 나오는데 그걸 제가 아무렇게나 했다가 하는 숫자가 너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건 이해가 안 될게.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D랑 R로 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문제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데 어디 뭐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그 교점을 지나는 식 이거 교점을 지나는 식 같은 것도 항상 잘 말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있겠지. 아무튼 교점을 지나는 식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면 여기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어요. 야? 얘는 얘랑 다른 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승우가 누가 너한테 이 두 원의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교점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어? 연립하면 돼. 교점을 찾는 방법이 연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실질적으로 원 문제에서 이 교점을 찾는 문제는 거의 없긴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찾는 게 너무 귀찮거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주식을 빼. 그럼 어떤 1차식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 1차식 다시 한번 때려 넣어서 찾는 건데 그렇게 푸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물어보냐면 교점을 찾아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교점을 지나는 식을 말해주세요. 보통 다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어떤 식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 그럼 교점을 지나는 식은 여러분들 그 예전 기억을 떠올려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 교점을 지나는 식. 이거 더하기 K의 이거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 교점을 지나는 식들은 다 이거 더하기 K의 이거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 더하기 k의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괜찮겠어? 누가 여러분들한테 교점을 지나는 저 두 교점을 지나는 근데 이거 그냥 교점을 지나는 식이 왜 이렇게 표현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학창시절 좀 궁금했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교점을 지나는 식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 같냐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거는 몰라도 되긴 해요.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둘을 연립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이거 더하기 K 이거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결국 이게 어떻게 나오는 식인 것 같냐면 얘하고 얘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둘을 연립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둘을 연립을 할 텐데 연립을 하려면 이제 문자를 하나 날려야 되니까 이 둘을 연립하고 싶은 문자를 하나를 없애야 되니까 개수를 맞춰줄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위든 아래든 어떤 식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할 거 아니야.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은 이제 두 식을 이제 뭐 더하거나 빼갖고 이제 결국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니.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해서 나오는 식이 약간 이런 형태인 거지, 사실상. 괜찮겠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은 교점을 찾다 보면 나오는 식이긴 합니다. 괜찮겠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뭔가 식을 찾아달라고 하면 이거 더하기 K 이거는 0이다.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알겠어? 이거 그냥 잘 까먹어요, 애들이. 그렇죠? 근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막 교점을 찾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당연히 이거 더하기 K의 이거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풀면 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이제 K 값을 구해서 식을 딱 정리해서 이 식을 만들면 되는 거지. 괜찮겠어? 누가 여러분들한테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말해달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교점을 지나는 직선도 결국은 그냥 이거 더하기 K 이거는 0이다 원래는. 진짜 여러분들 원래는 이거 더하기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모든 식은 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표현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이제 k 값을 구해갖고 k 값을 그냥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사실상 직선이라는 건 항상 1차식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건 2차식들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k에 얼마를 넣어야겠어, 과연? k에 얼마를 넣었을 때 2차식이 다 사라질 수 있겠어? 마이너스 1에서 k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식과 이 식을 빼면 결국 직선식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지. 괜찮겠어? 그래서 원래는 그쵸, 교점을 지난 직선은 결국은 다 이거 더하기 k 이거는 0이 나는데, 그치? 그게 이제 직선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k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점을 지난 직선식을 구하고 싶으면 이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교점을 지난 식을 구하고 싶으면 그 식을 빼시면 됩니다. 괜찮겠어? 원이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일 때는 k가 마이너스 1도 아니에요. 그래서 k 값이 보통 이제 마이너스 1 말고 다른 숫자가 나와서 이거 예쁘게 딱 정리하면 이제 원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원일 때는 마이너스 1. 네, K 붙는 이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K가 붙는 이유 한 번만 k가 붙는 이유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선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직선에 교점을 찾아라라고 하면 당연히 연립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교점을 지난 식을 표현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이거 더하기 k 이거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교점을 지난 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하고 얘의 교점을 찾으려면 두 식을 연립을 할 거 아니겠지. 연립을 하려면 x든 y든 뭔가 문자를 없애면서 연립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x든 y든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수를 맞춰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개수를 맞추려면 위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든 아래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든 해서 개수를 맞추잖아, 그렇지? 그 어떤 숫자를 곱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k를 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식을 더하거나 빼잖아. 두 식을 더해버려서 표현한 식이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교점을 지나는 식을 얘하고 얘의 교점을 찾으면서 나오는 식인 거지, 사실상. 그 정도만 이제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거 더하기 k 이거는 0이다 해놓고 이제 k 값 찾아갖고 식 정리하시면 되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정말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제가 예를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한데 그냥 뭐 생각나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치면 설명을 하려면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원은 좀 내용이 좀 많고 아마 오늘 적선까지는 설명을 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적선 전까지만 좀 숙제로 잘 풀어주시면 돼요. 지울게. 이거에 관한 예는 뭐 이런 거지 뭐.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하지? 좋았어.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y 빼기 3이 그랬을 때 누가 나한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교점을 지나는 내가 식을 만들고 싶으면 당연히 이거 더하기 k 이거는 0이다 해놓고 이제 k 값 잡으시면 되는 거고, 누가 나한테 이 교점을 지나는 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가연아 이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돼. 빼면 돼.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식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원래는 다 이거 더하기 k 이거는 0이라는데 그게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k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점을 지나는 식은 결국은 여기서 이거 빼시면 됩니다. 괜찮겠어? 지금 하나 여기서 이거 빼면 식이 어떻게 나오겠니? 얘는? 2x 이런 거 안 산대죠? 플러스 4y 샵 넘겨서 이제 빼시면 마이너스 이렇게 괜찮죠? 그래놓고 많이들 물어보는 게 이제 공통현을 많이 물어봐요. 공통현. 공통현이라는 거 뭔지 알죠? 잘 안 보이니?
값값이가 똑같아야 되는 다르게 괜찮아.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말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그냥 빼면 되니까 이거는 안 될 거라 믿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놓고 예지야 누가 너한테 공통선의 길이를 말해달라고 하면 공통선이라는 건 요 길이 말하는 거거든요. 요 길이 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당연히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이잖아. 그럼 내가 원문제 풀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원문제는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 어차피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다 그냥 원의 중심하고 연결만 하다 보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3일 거고 요 길이 3일 거고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면 별일 없으면 그냥 다 수선 내리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길이로 구할 수 있어. 그러지 않겠어? 왜냐면 요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니까.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지? 승훈이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요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당연히 이 길이가 나올 거고 이 길이 나오면 피타고라 정리 써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괜찮겠어? 그런 식이지 공통이 이해가 좀 됐어.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다양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내가 막 해도 되려나 모르겠어. 봐봐, x제곱이 잘 그렸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야.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 정도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이 원에다가 내가 이제 접선을 그릴 거래. 주환아 당연히 몇 개 그릴 수 있겠어? 2개. 2개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접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아니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고.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당연히 원의 중심과 이 점들을 다 연결을 하다 보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3일 것 같고 요 길이도 3일 것 같고 요 길이는 얼마겠어? 5겠죠? 그쵸?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니까 5잖아. 요 길이 4겠죠? 그럼 이제 요 길이를 어떻게 찾냐면 요 길이를 찾는 방법도 또 다양한데 그쵸?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다 보니까 이제 소를 써갖고 찾을 수도 있어요. 소. 괜찮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 직각삼각 두 개 겹쳐 있으면 성립하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이것도 가능해. 요 삼각형이랑 당연히 이거 큰 거 당연히 닮았거든요, 여러분. 닮은 게 써도 돼. 그게 사실 소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직각삼각형 두 개 겹쳐 있으면 그렇죠. 소를 써갖고 많이 이 길을 찾긴 하는데, 그렇죠? 그 소를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이거랑 어차피 이건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닮음을 이용해 잡으면 상관없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소를 써서 잡으시면 여기 자체가 5분의 10이다 보니까 요 삼각형 하나 넓이 구하시고 2배 하셔서 정답 찾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괜찮겠어? 만약에 요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으면 요 길이 잡아내갖고 그렇죠? 요거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지? 요거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일단 해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요것만 들으면 아마 딱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폴로, 니우스, 원. 이것도 없나, 설마? 이것도 없나? 이거가 있는 게 없네. 아폴로, 니우스, 원. 이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접선을 설명하겠습니다. 아폴로, 니우스, 원은 그 자치의 방정식의 일부예요. 자치의 방정식의 일부. 그래서 아폴로 니우스원은 뭐냐면 항상 상황이 딱 이 두 가지를 줘. 첫 번째는 두 정점. 정점이라는 건 정해진 점말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좌표를 이렇게 준다고 A점의 좌표가 1,0입니다. B점의 좌표가 5,0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진 점의 좌표를 주고 두 번째는 길이를 줘. 길이. 아니면 거리. B를 줘. B.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PA에 PB가 3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1번과 2번을 만족시키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당연히 그냥 우리가 배웠던 대로 자취의 방정식 구하고 싶으면 x, y로 두고 그냥 관계식 막 잡아도 상관없거든. 근데 이 정도는 워낙 유명하니까 좀 기억하는 게 맞아.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은 항상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점 2개 주고 길이비 줘놓고 그걸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 구해달라고 하면 언제나 원입니다. 그 원의 이름이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이고, 이게 왜 원이 되냐고 물어보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별거 아니고 A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PA 대 PB가 3대1이 되고 싶으면 P가 어디 있으면 되냐면 이런 데 있으면 되거든요. 3대1 P가 여기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P가 꼭 여기 말고도 3대1이 이런 식으로 사실 3대1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3대1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당연히 또 뭐 그냥 3대1 해서 이제 이쪽 P가 이런 데 있어서 상관이 없는 거고, P가 당연히 뭐 3대1 이렇게 해서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괜찮아? 그래서 그런 P들을 싹 다 모아보면 결국은 이런 식의 원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랑 잘겠죠. 그래서 이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원이 된다 이것만 갖고는 문제 푸는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이 원의 특징을 알아야지. 이 아폴로니우스 원은 이 두 점을 이 길이비로 내분하는 점이고, 이 두 점을 이 길이비로 내분하는 점, 3대1인 거야. 내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점 2개 나오고 길이비 나오고 이걸 만족하는 식을 구해달라고 항상 원이거든. 근데 그 원의 특징이 뭐냐면 저 두 정점을 이 길이비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는 이런 원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괜찮니? 그리고 그 현대고 애들이라면 어떤 것까지 알아야 되냐면 이 두 정점이 어디 있냐면 이 외분 연결한 이 지름 있잖아. 이 밖에 A가 있고 요 안쪽에 B가 있어. 요거까지 알고 계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현대고에서는 이런 거 이용해서 문제도 막 나오고 하거든요.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점 2개 주고 길이비 줘놓고 이걸 만족하는 식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항상 원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아폴로니우스 원이야, 여러분들. 물론 이건 몰라도 그냥 자체 방식 구하자면 원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너무 피곤한 과정이니까 점 2개 있고 길이비 나와 있으면 아, 그걸 만족하는 자체는 언제나 원이구나. 괜찮겠어. 근데 그 원은 그냥 원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 푸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 이 원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두 점을 이 길이비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는 이런 원이 만들어져. 이런 건 다 알잖아, 그치? 그리고 A, B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돼. 이 두 정점이 어디 있냐면 이 내분 연결한 이 지름 있잖아. 하나는 밖에 있고 하나는 딱 안쪽에 있어요. 보이잖아요. 하나가 밖에 있고 하나가 안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상황까지 알고 계시면 아폴로니우스 원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풀 수 있어. 됐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폴로니우스 원은. 그 스텝 1에서는 그러니까 753번 같은 거 가볼래? 753번 요것만 풀고 갑시다. 그러니까 753번 딱 보자마자 753번 봤니? 753번 딱 보자마자 아, 바로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렇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753번을 풀 때 A점의 좌표가 0,1이고 B점의 좌표가 0, 빼기고 AP 대 BP가 1대 2다. 이걸 만족시키는 P가 나타내는 식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물론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P를 x, y라고 잡고 이 상황들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쭉 구하다 보면 당연히 원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너무 피곤한 과정이니까 그렇죠. 아, 점 두 개랑 그림이 나와있네. 아, 이걸 만족하는 애는 당연히 원이지. 그래서 그 원은 이 두 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0끝점으로 갖는 원입니다. 괜찮겠어? 혹시 내분점 구해봤니 서희야? 0, 마이너스 1. 고맙다. 외분점은 0, 얼마지? 0,7. 고맙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름의 끝점으로 가는 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심의 좌표야 요 두 개의 중점이겠죠. 그러니까 0,3.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4겠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식을 그냥 만드시면 간단한 그런 말이고 스텝 1까지 숙제고 다음 시간에는 스텝 2를 쭉 풀긴 할 거고 요것도 이제 또 받아갔고 요것도 복잡 관련 프린트인데 아마 원만 하면은 숙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리는 거고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모르는 게 많으시면 좀 일찍 와서 좀 물어보세요. 이 차원에서 계속 그리는 거니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고, 고생이 많으셨고, 고생이 많으셨고, 고생이 많으셨고. 세워도 내가 그 파일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오늘 했던 거 좀 알아들었니? 이렇게 하고 안녕. 야, 너 왜 친구를 괴롭혀? 아, 자기가 고생했어. 뭐 하잖아. 어? 자기가 고생했어. 고생했어. 안녕. 안녕. 뭐? 이거 키 재는 건가 봐. 아, 자기가